이 습관은 건강한 분들도 하지 말아야 하지만 특히 당뇨 전 단계나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세인생TV입니다. 오늘은 당뇨 전문가들이 경고한 당뇨를 부르는 최악의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습관은 건강한 분들도 하지 말아야 하지만 특히 당뇨 전 단계나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들이 경고한 최악의 습관이 무엇인지 현실적인 측면에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뇨의 안 좋은 습관 첫 번째는 흰쌀밥을 많이 먹는 겁니다. 흰쌀밥을 배고플 때 먹으면 반찬이 없어도 정말 맛있고 단맛이 나는 걸 느껴보신 분들 있으시죠? 당뇨병이라는 건 우리 몸의 혈당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 혈액 속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피가 설탕물처럼 걸쭉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혈당지수 GI는 특정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빠르고 많이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흰쌀밥은 이 혈당 지수가 높아서 섭취한 다음에 곧바로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킵니다. 또한 흰쌀밥은 정제된 탄수화물로 섬유질이 거의 제거되어 있는 상태라서 소화와 흡수가 매우 빠른데요. 이는 곧 우리 몸속에 포도당이 급격히 들어와서 혈당을 빠르게 높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흰쌀밥을 섭취하면 당뇨에 매우 좋지 않은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뭐냐면 혈당이 아주 빠르게 상승한 다음에 인슐린이 분비되면 다시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혈당의 큰 변동성은 당뇨병 환자에게 해로울 수 있고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혈당이 자주 오르락 내리락 하면 혈관이 손상되기 쉬워서 당뇨병 합병증, 예를 들어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신장병 등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의 주식인 흰쌀밥을 먹지 말라는 말이냐? 라고 반문하실 텐데요. 당연히 먹어야죠.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 조금 수정을 가해야 합니다. 일단 밥량을 조금 줄이시는 겁니다. 예전부터 쌀은 농부가 어렵게 키운 건데 밥그릇은 싹싹 비워야 한다고 배워왔지만 지금부턴 남기십시오. 아니면 처음부터 조금 덜어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드십시오. 입안에서 음식물을 30번 이상 씹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도 해본 적이 있는데 그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린아이들 숟가락을 한번 이용해 보세요. 그러면 속도가 조금 줍니다. 그게 되신다면 그 다음은 티스푼을 이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속도가 더 많이 주는 걸 경험하실 수 있고 그게 습관이 될 때쯤엔 밥 먹는 속도가 많이 느려지셨을 겁니다. 난 밥량을 줄이는 건 절대 못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써보시면 되는데요. 잡곡밥을 드십시오. 흰쌀밥은 탄수화물이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잡곡밥은 흰쌀밥에 비해 식이섬유와 타영양소가 풍부해서 소화와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지고 당뇨병 예방 및 관리에 매우 유익합니다. 잡곡 중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콩을 볼 수 있고요. 보리, 현미도 있습니다. 다 섞으면 좋겠지만 귀찮고 하기 힘들면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쌀 반, 콩 반, 보리 반, 현미 반 이렇게는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본인이 좋아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는 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탄수화물의 양을 줄일 수 있고 그만큼 섬유질이나 탄수화물 외에 다른 영양소의 양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칼로리 양은 흰쌀밥이나 잡곡밥이나 비슷하니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 양이 늘어나니까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습관은 밥을 드시고 곧바로 쉬는 겁니다. 밥을 먹고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이란 체내의 세포가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는 상태로 혈당이 세포로 잘 흡수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이는 당뇨병 증상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체중을 증가시키고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당뇨병 전 단계이시거나 당뇨병 환자에게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은 다음에는 어디라도
걷는 게 중요합니다. 공기가 좋은 곳이면 금상첨화이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산책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밥 먹은 다음에 루틴, 즉 꼭 해야 할 일로 만들어 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산책이 어렵다면 몸을 움직이는 집안일 같은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단 너무 과하게 운동하시면 소화에 될 에너지가 운동 쪽으로 쏠리게 되니 가볍고 적당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운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두 번째 습관과도 겹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당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입니다. 운동 좋다는 말은 당연히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이제 50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인데요. 일어나자마자 운동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같은 성인병은 하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운동을 잘 하지 않는 이유는 운동하는 것을 너무 무리하게 하려고 하는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딘가를 어렵게 가서 또 몇 시간을 해야 하고, 비가 오면 어디를 못 가고, 약속이 있으면 몇 시간을 못 하게 되고, 이것이 몇 번 반복되다 보면 운동 좋은 건 알지만 귀찮아서 안 하게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집주위에서 하는 겁니다. 집주위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집주위 조깅하기 또는 걷기, 누워서 다리 들어 올리기, 팔굽혀 펴기, 스쿼트, 아파트의 경우 계단 올라가기 등등 집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은 많습니다. 또한 너무 오래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에 약간 땀이 흐를 정도로 30분 정도만 하셔도 아주 훌륭합니다. 특히 운동 중에서 공복 운동이 참 좋은데요.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체내에 저장된 탄수화물의 저장 형태인 글리코겐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지방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는 체지방 감소, 특히 내장 지방 감소에 매우 효과적이고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 연소율이 높아져 체중을 줄이고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공복 운동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지면 인슐린이 더 효율적으로 포도당을 세포 내로 운반할 수 있게 되어 혈당을 더 잘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이나 인슐린 저항성을 가진 사람들이 공복 운동을 하게 되면 인슐린 감수성이 향상되어 당뇨병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은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게 되면 저혈당 쇼크가 올 수도 있습니다. 현기증이나 손떨림 같은 증상이 있으시면 공복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당뇨에 안 좋은 최악의 습관 3가지는 흰쌀밥을 빨리 많이 먹기, 밥 먹고 그냥 쉬기, 운동하지 않기였고, 그 습관들을 고치기 위해서 밥 양을 줄이기, 작은 숟갈로 먹기, 잡곡밥 먹기와 밥 먹은 뒤 산책하기, 집 주위에서 운동하기, 공복 운동을 살펴봤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방법들을 지금 바로 실천하시고 여러분들 모두 당뇨에서 멀어지는 그날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노년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백세인생 TV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